자, 화면만 집중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문제 보면은 문제 유형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 모의고사는 문제 유형화 시켜갖고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들이, 전략들이 문제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져야 되잖아. 저 같은 경우는 44번 문제, 요 44번, 45번 문제 순서를 좀 뒤바뀌었어요. 편집하느라고. 44번 문제는요, 그냥 바로 풀어낼 수 있다. 지문 안 봐도. 왜냐면, 자, 보기에서 우리는 밑에 이런 식으로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조건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조건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손글씨의 주요 효과. 첫 번째지. 그리고 두 번째, 비유적 표현. 자, 그러면 손글씨의 주요 효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손글씨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뇌의 다양한 영역의 활성화.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리고 정서적 효과까지 요 세 가지만 찾아주시고 나서 두 번째가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요 1번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2번부터 찾아도 괜찮다. 밑에 선택지에서 1, 2, 3, 4, 5에서 비유적 표현 빨리 찾아볼까? 비유적 표현 있다, 어딘 없다. 이걸로만 빨리 판별할 수 있으면 좋아. 있는 거. 비유적 표현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 문학에서 이미 열심히 하고 왔을 거 아니야, 제가. 직유법, 은유법. 그러면 첫 번째는 동전의 양면. 손글씨가 동전의 양면이래.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또 어딨어? 별처럼 빛날 것이야. 직유법. 또 빛깔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뭐라고? 뭐뭐라는? 어딨지? 세 가지 빛깔의 진주. 이거 다 비유법이에요. 그럼 나머지 1번과 3번은 있니 없니? 없어. 그럼 1번과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이 비유적 표현이 없는 거니까. 자, 1번. 그럼 손글씨의 주요 효과. 세 가지 효과. 쓰기 효율성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쓰기 과정, 한계, 정서적 효과는 맞지만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장점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4번이니? 글 쓰는 능력 향상시키고 정서적 효과. 오케이. 글 쓰는 능력 향상시키고. 아니잖아. 세 가지 다 나와야 되잖아. 아니네. 글 쓰는 능력도 아니네. 5번이네. 여기서 뇌의 다양성 영역 활성화, 이해도 향상, 정서적 효과 이 세 가지 다 열거해줬죠? 이것만 있냐 없냐라고 찾아주면은 5번은 선택하고 끝. 이거 푸는데 한 진짜 2, 30초밖에 안 걸릴 거야. 한 문제 푸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지문 유형은요.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요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 개요. 글 쓰기 전에 작성하려고 하는 그치 대략적인 그 틀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개요가 제시됐다라고 하면요. 얘를 먼저 읽고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지문부터 읽고 오는 게 아니라 개요부터 읽고 나서 지문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개요 한번 볼까? 손글씨의 개념을 정의하며 글을 시작해야 되겠어. 어디 봐야 돼? 시작 부분만 봐서 손글씨의 개념, 손글씨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처음 부분은 조금 넓게 보더라도 한 요 정도가 처음 부분이죠. 아니니? 너무 많이 잡았나 내가? 너무 많이 잡았니? 아니면 뭐 물론 첫 번째 문단이 처음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래도 손글씨란 무엇이다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빨리 찾아보자. 노로 손글씨란 무엇이다? 손글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1번 선택지에서 얘기했잖아. 없어? 그럼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여기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1번이 답이네. 끝. 2, 3, 4, 5는 찾을 필요가 없어. 찾아봤자 어차피 있을 거니까. 이거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 없다로 찾아준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과정문 문제는. 그런데 얘는 좀 달라요. 이 자료 활용 문제가 뭐냐면 자료는 내용을 연관시켜서 이해해주면서 읽어줘야 돼요. 내용 이해 없이는 이 자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료 이해 문제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이 개요가 답은 골랐지만 이 개요를 한번 읽어줄 필요는 있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저 개요에 맞춰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 여기서 보면은 자판을 이용한 쓰기가 일상화된 배경 분명히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이 됐었죠.
자판으로 입력을 할 때 그 배경은요, 다양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학생이 자판을 이용한 쓰기를 선호한다. 여기서 배경이 드러났네요. 근데 손글씨와 컴퓨터 자판 이용한 차이 예를 또 들어줬죠. 컴퓨터 자판은 3번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손글씨는 계속이 달라져. 그래서 그거의 효과, 내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거예요. 이 부분. 이게 독서랑도 여러 업무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연결 부분을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혹시 45번 문제 풀으신 분들은요, 답은 2번이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문제풀이 방법 이 2가지 부분 설명을 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부분, 지금 여기 쳤던 부분, 손글씨 쓰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라는 거.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제가 여러분들 독서 얘기할 때 항상 독서 어떤 독해하라고 하니? 눈으로만 읽으라고 하니? 뭐 이용하라고 해? 손. 그치? 손으로 다 체크하면서 정리하면서 읽으라고 하지. 그럼 당연히 시간 소요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사고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정리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손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쭉쭉쭉쭉 보고 맞추면은 정리가 안 돼.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또 기록할 수 있는 양도 적어질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자 지문을 읽었어.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옮겨 적을래? 그럼 그냥 베껴쓰기지.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분명히 어떤 핵심 단어를 적은 부분의 핵심 단어, 핵심어를 캐치를 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우선순위 판단하는 거야. 아, 이게 핵심어구나. 핵심어 판단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선별되고 구조화된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고등 사고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손글씨로, 손으로 정리해라, 손독해로 해라 라는 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내용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자,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다시 손글씨예요. 손으로 정리해야 돼요. 독해를 손으로 정리하면서 하는 연습을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은 문제는 여기서 이 43번 문제와 44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들을 유형화하는 거. 이 2가지를 캐치해 나가세요. 근데 이 내용은 독서와 관련된 거고 또 여기도 있어요. 여기 전문가 인터뷰에서 손글씨 하면은 뇌를 건강하게 해줘. 그러니까 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밑에도 있네. 손글씨 방식으로 정리하면은 높은 성취도가 있대. 성적 오른다고. 이거 내가 하는 말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얘기한 거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얘기한 거니까 내가 강조하는 부분 절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도 이 사람들의 생각, 여기서 나오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의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한 장의 프린트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이건 사실 버려도 돼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손으로 계속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2가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합시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우리 오늘 독서 지문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꼭 읽어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86페이지, 87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학교에 있어?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출력을 해올게요. 이게 모의고사 시험지고 학교 시험지예요. 공간이 아주 많이 있지 않니? 공간이 되게 많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돼.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라니. 알겠죠? 손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손독해하는 과정을 원래 이거 빨리 보여주고 그냥 빨리 얘기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좀 해와 얘들아. 같이 좀 빨리빨리 해보자. 자, 그럼 지문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읽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는 느낌.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 선생님은 저렇게 정리하는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한번 정리해봐야지 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 갑시다. 이거 법지문이구나. 재판 얘기 나왔으니까 사회 법지문이네.
그럼 사회 법지문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주라고? 계속 뭔가 쌓여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우리가 배경 지식을 여기서 바로 물어보진 않을 거다. 우리한테 배경 지식을 줄 거고 그것을 나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자, 국민참여재판이란 이거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어디에서 끝나 문장이 상당히 길 텐데 제도이다까지 끊어주시고 그럼 국민참여재판이란 요약을 해보자. 국민참여재판이란 그럼 이거 내용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어떤 설명문이겠네. 이런 데다 요약을 해보자.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인데요. 후보에는 이 문제를 판결하는데 재판부가 이런 후보를 받더라. 자, 판결하는 사람은 국민이 판결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주어 서술어도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주어 누구? 일반 국민. 일반 국민에 대한 서술어는 누구? 참여. 참여? 배심원. 오케이. 참여하여 또 판단을 내리고 제시하면 판단을 내리고 제시하면 서술어 중심으로 끊어주면 좋잖아. 지금 이거 문장이 되게 많이 겹쳐져 있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여기 와서 참여하고 판단해서 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정리하면 되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뭐 하는 거라고요? 참여하는 거. 국민 참여라는 단어가 알았으면 이건 중요하지 않지. 그럼 얘는 안 써도 괜찮아. 그렇지? 그러면 죄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걸 뭐 한다고요?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거래요.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거래요. 이것이 국민참여재판. 내용 정리 끝. 자,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을 판별해줬죠. 아까 이런 과정을 고등사고 과정이라고 얘기했지. 죄를 판단해서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것을 판결하고 선고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참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참고할 뿐이에요. 그럼 이건 하나 특징으로 정리하면 되죠. 자, 그리고 상당히 하나의 긴 문장을 읽어냈습니다. 자, 이것은 법률에 있대요. 이런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며, 자, 이것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휘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피고인 무슨 단어라고 했어? 피고인, 고소를 당한 사람. 이해되지? 고소를 당한 사람. 고소를 당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열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의 특징은 피고인 신청. 근데 이런 경우도 또 있지. 피고인이 원해, I want to.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은 법원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은 아님. 그럼 벌써 첫 문단이 한 20글자 정도 적었을 뿐인데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정리하는 거. 이게 손독해라는 거죠. 손으로 독해해갖고 여러분들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지. 손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 머리는 이해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문단 갈게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정이네요. 뽑는 거죠. 배심원. 그럼 배심원이라는 단어는 뭘까? 배심원 여기 설명 안 나왔거든. 배심원. 여러분들 배심원이라는 단어 딱 이해되니? 이게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갖고. 배심원 제도가 언제 미국 같은. 응? 맞아. 그 미국 재판 이런 영화 보면은 법정 안에서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쭉 앉아갖고 막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배심원인데 구경만 한 게 아니야. 여기 설명을 읽으면 구경이 아니었지. 보면. 판정. 응? 그치. 판정까지 내린 거. 앞에서 얘기했잖아. 판정하는 거. 판단 내리는 거. 이게 배심원 제도예요. 요 배심원 할 때 저 단어가 저 배자가 여러분들 잘 안 쓰지만 배석하다라고 해서 모시다라는 단어예요. 모시다. 모셔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려고. 그렇죠? 심사하려고 모셔오는 사람들 배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배심원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겠네.
배심원을 선정하기 전, 자, 배심원을 선정하기 전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선정을 해야 되지만 선정하기 전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정.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는 게 잠깐만 이제 다음 문단 보면 배심원 선정, 배심원 선정에 대해서 지금 이 과정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럼 배심원 선정을 여기다가 하나의 내용 정리로 봅시다. 그럼 이제 배심원 선정이 하나의 내용 주제일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는 정리하면 된다. 자, 정리해 봅시다. 배심원 선정은 중요한데 배심원을 선정하기 전입니다. 그럼 배심원 선정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먼저 필요한 배심원 수와 예비 배심원 수를 결정합니다. 필요 배심원, 예비 배심원을 결정해야 된대요. 선정하기 전에 결정하는 거예요. 얘들 선정이라는 단어는 뭐야? 선정의 포부를 다지는 거니? 자연을 보면서? 아, 여기 의고가 별로 없구나. 아니야, 미안해. 다른 얘기 있어. 선한 정치한다는 거 아니지? 뽑는다는 거지? 뽑기 전에 이거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 이 예비 배심원과 필요 배심원을. 자, 그럼 요 단계지.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고 있네요. 요 단계에 그럼 특징적인 걸 한번 또 정리해보자.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 사형 무기징역이래. 무거운 죄, 무서워. 무서워. 그치, 중범죄라는 그런 고조의 단어를 알아? 나 같으면, 무서워. 무서워. 이런 죄는 몇 명? 9명. 그 외는 무섭지 않으면 7명. 이거 무서워는 그냥 내가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사실 난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야. 무서워 9명이네. 무섭지 않으면 7명. 여러분들 더 고차원적인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 더 잘 정리가 되겠죠. 어디? 여기 선정. 이거 선정하기 전에 지금 1단계잖아. 선정하기 앞 단계에서. 다만 이런 표현들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 예외야, 예외. 그러면 9명 정하고 7명 정했지만 다만 공소사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했대. 너 이거 잘못했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면 몇 명이라고요? 인정했대. 피고인 인정. 피고인 인정하면 5명. 이렇게 정리 끝. 안 끝났네요. 또한이라는 표지 보니까 안 끝났어. 법원은 결원 등에 대비하여 결원이라는 거는 참여 못하는 거. 그치? 지금 갑자기 오미크론 확진되고 그러면 여기 갈 수 있니? 안 되지? 그럴 때 대비하여 5명의 예비 배심원을 들 수 있습니다. 예비 배심원 몇 명? 그러면 예비 배심원 5명.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9명, 7명, 5명은 어디에 대한 얘기야? 앞에 오케이. 필요 배심원. 이 필요 배심원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비 배심원 5명이고. 이해되셨어요? 연결해주면 되죠. 자, 근데 이들은 평의와 평결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배심원과 동일한 역할이래. 이 5명은 동일해요. 근데 어디만 안 돼? 평의, 평결 안 돼. 그것만 안 되는 특징이 있네. 자,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합한 수만큼 인원을 선정한 후 추첨을 통해서 예비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는 평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개합니다. 알려줌, 안 알려줌? 안 알려줌. 그치? 일단은 안 알려줌. 그럼 나중에 평의라고 하는 이 단계가 뭔가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 이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하는데, 한 요 정도 한 30자 내외의 글자 수로 정리를 했죠. 그럼 되게 효율적인 정리 아니니? 이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 내용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 내용이 많아서 그래. 이거 내용 다 어떻게 기억할 건데. 비문학 질문을 읽어 나갈 때 힘드신 분들은 정리가 안 된 채로 읽어도 힘든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배심원 선정을 위해, 자, 이제 배심원 선정을 하는 거네요. 어디 요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배심원 선정에 대한 부분.
근데 이 선정 부분은 제가 여기로 좀 당겨서 좀 쓸게요. 알겠죠? 배심원 선정을 위해 지방법원은 사전에 배심원 후보자 명부에서 이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합니다. 어디에서? 명부에서. 명부라는 건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겠지? 거기에서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그래서 통지합니다. 선정기일 통지. 자, 통지를 받은 이 후보자는요. 통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된다. 무슨 말이니? 예외 어느 정도의 예외 빼고는 다 무조건 참여. 선정기일 통지하면은 무조건 참여해요. 무조건 출석이라고 했네. 출석해야 돼요. 영부에 있는 사람을 무작위로 출해서 선정기일 통보하면은 그 사람 무조건 와야 돼요. 자,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뒤에 이어서. 그럼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특징 끝. 선정했죠? 선정해서 사람을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알려줬어요. 와. 근데 안 오면은 과태료. 정리 끝.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들이 어디? 여기서 선정기일을 통지하고 무조건 출석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정리하고 있죠. 이어서 갑시다.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자, 이런 사람들을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합한 수만큼 추첨을 합니다. 이런 후보자 중에서 인원 추첨을 합니다. 추첨이 하나의 방식이네요. 근데 얼마만큼 한다고요? 필요한 배심원 숫자는 아까 여기 있었던 5명과 뭐 9명, 7명, 5명 이 정도의 숫자겠지?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는 아직 확정돼서 얘기를 할 수는 없나 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무서운 범죄 같은 건 9명. 혹은 너 사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러면 5명. 그 정도예요. 자, 이렇게 선정된 추천된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누구와 누구는 검사와, 자, 검사라는 사람 우리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죠. 뭐 하는 사람이니? 검사는. 그러니까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안에다가 넣는 사람. 넣는 사람이야? 그건 넣는 사람은 경찰이 이렇게 호송해서 경찰이 야 들어가 아니면 교도관이 넣는 거 아니야? 판결하는 사람이야? 제 무게를. 쟤는 사람 그건 재판장이 해야지. 판사가 해야 되지. 검사는 뭘까? 가벼운 판결은 되게 그게 검사가 약식명령을 검사가 할 수는 있거든요. 너 벌금 한 100만 원만 내. 그걸로 하자. 그러면 바로 할 수는 있지만 검사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요. 아까 고소를 당한 사람은 누구한테 고소를 당한 걸까? 고소를 당한 고소인, 그치? 고소를 원하는 사람 원고예요. 근데 그 원고의 역할을 누가 해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의 역할 중요하거든. 검사가 그러면 자기 멋대로 누구를 이렇게 막 지정해서 야, 너 고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권력 남용이지. 뭐가 밝혀졌을 때? 피해가 밝혀졌을 때. 명분. 자, 이게 중요한 건 요거는 제가 배경 지식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보복하면은 어떻게 되니? 그 또한 범죄야. 그래서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요청을 하게 돼 있어? 검사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해서 내가 너 대신 고소해 줄게. 누구 맞았니? 일로 와봐. 내가 대신 고소해 줄게. 검사가 그래서 너 고소 하는 원고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내가 피해 입었다고 해서 가서 막 칼 들고 망치 들고 때리면은 걔 또한 잡혀가요. 우리 직접 직접 보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보복을 대신해 준 사람들이 사실 검사예요. 누군가의 피해에 대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저 지금 고소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나라 기관으로서 당신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라가 지켜줄게요. 나라가 대신 보복을 해줄게요. 이런 느낌이 검사라는 거예요. 변호인은요? 누구 변호해야 돼요? 그렇죠. 피고인이 억울하지는 않은지 변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검사와 변호인은 그러면 둘은 같은 편이니? 아니야. 변호인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피고의 변호인이고 검사는 원고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원고의 주장만 들어서 우리가 판결을 내릴까? 아니지. 피고의 주장도 들어서 서로 누가 더 적합한지를 누가 내리는 거야? 재판관이에요.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법 시스템을 여러분들 알 일은 없으니까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배경 지식은 들려야 돼요. 법과 정치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치? 2학년, 3학년 때. 할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법대 가지 않는 한. 근데 요거는 아마 저기 지은 선생님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전공하고 계셔갖고. 자, 변호인은 배심원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이 후보자 추첨한 사람한테. 추첨된 후보자 배심원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자, 질문을 왜 하는지 내용 볼까? 왜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재판부 후보자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라는 단어는 피한다라는 거지. 이 질문의 이유는 뭐예요? 기피 신청. 우리한테 불리할 사람들을 미리 걸러낸 거야. 혹은 너무나 이거는 원고 편에 들어줄 만한 사람이야. 혹은 너무나 피고 편에만 들어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을 못 내릴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미리 한번 기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피 신청에는 자, 이 기피 신청을 또 얘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 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유부 기피 신청은 앞에서 설명 다 했죠. 기피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기피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유부 기피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거 판단은 재판부가 판단. 요 과정. 이유부. 이유식은 우리 딸도 이제 안 먹어. 이유식은 우리 딸도 이제 끝났어. 자, 두 번째는 무조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유구 기피가 있대요. 근데 자, 뒤에 설명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누가 먼저? 이유구 신청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요것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네요. 다만이라는 거는 항상 조건, 어떤 특징? 무이유부 기피 신청은 이유부 기피 신청과 달리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원 제한이 있다. 배심원이 9명인 경우, 배심원 9명인 경우에는 어떤 범죄? 중범죄. 무서워. 그럼 9명일 때는 몇 명? 9명일 때는, 무서운 범죄에서는, 상범죄? 그때 상은 어떤 의미? 그때 어떤 의미? 상은? 나는 지금 좀 전에 그 상법에 대한 범죄는 있어. 상법. 상법에 대한 범죄는 있어. 저거 실상 질문. 야, 이거는 내가 정리한 걸 그대로 베끼면 안 되지. 질문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야지. 자, 무서운 범죄는 9명이지. 근데 9명일 때는 언제? 몇 명? 9명일 때는 몇 명이래? 5명. 5명까지만. 7명일 때는 몇 명까지만? 4명까지만. 5명일 때는 3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인원 제한이 걸려 있네요.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할 때는. 자, 만약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기피 신청에서 이 배심원들을 제외하는 거죠. 그럼 배심원 인원이 좀 줄겠지. 그럼 그 준 인원에 대해서 그 인원만큼 다시 추첨해야 된대요.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하고 다시 추첨을 해서 뽑고 또 질문해서 기피 신청을 또 반복해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이 또 반복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 선정이 종료되면, 자, 이제 이 과정이 끝났네요. 이 과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재판부와 함께 증거조사를 지켜보게 된다. 그래, 아까 배심원이 그 지켜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증거조사가 끝나면, 그럼 증거조사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 과정으로는. 그리고 증거조사가 끝나면 법률, 원칙 등을 설명하고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를 알려준 후 형의실로 이동합니다. 자, 증거조사가 끝나면 예비 배심원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뭘까? 예비 배심원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우리 앞부분에서 살짝 언급됐을 텐데 언제까지 비밀에 안 알려줌? 언제까지 안 알려줌? 그렇지, 이 부분 평의에 들어갈 때까지 안 알려줌. 누구를? 필요 배심원을.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는 안 알려줌. 그쵸? 자, 이 내용이 연결되니? 정리를 안 했으면 연결이 안 되겠지만 정리가 됐으니까 연결 그냥 쉽게 되잖아. 그치? 자, 예비 배심원을 알려준 다음에 자, 평의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의를 하네요. 그럼 앞에서 평의, 평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 예비 배심원.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알려줘. 예비 배심원을 이 알려주면 이 사람은 평의, 평결 참여해요? 못해요? 못하지. 예비 배심원은 여기 참여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의 단계겠네요. 평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평의가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정에서 보고들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의논합니다. 그러네요. 평의라는 거는 이거 의논하는 거니까. 자, 만약에 만장일치라면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 제출합니다. 자, 조건 평의에서 만장일치. 그럼 뭐 한다고요? 평결서 작성. 누구에게? 재판부에게. 이렇게 갈 수 있겠네. 그 다음 질문.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자, 뭐 한대요? 만장일치가 아니면 맞아. 다수결 전에 재판부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평결서 작성. 요런 특징이 있네. 그치? 자, 요거는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우리한테.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이거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요런 지금 구조를. 자, 그리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뭐 한대요? 하나 더, 유죄인 경우에는 양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알려준다. 양형이라는 거는 형의 양, 너 얼마나 깜빵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 양을 정해주는 거죠. 양형의 의견, 유죄인 경우는 양형을 의견을 줘야 되네요. 무죄인 경우는 추론 한번 해볼까? 무죄인 경우는 양형 의견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죄가 없잖아. 그래, 그럼 이건 추론 하나만 하지, 그치? 무죄인 경우는 무죄인 경우는 양형 결정할 수 있니? 감옥에 안 보낼 건데? 석방이지. 석방도 아니야. 죄가 없어. 석방은 그냥 죄 무죄입니다. 끝. 그거 아닐까? 자, 이후 재판장은 자 이제 누구의 시간? 판사의 시간이네요. 유죄와 무죄 여부, 유죄인 경우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 평의 다음에 이제 재판이죠. 판결을 하고 있어요. 판결의 과정으로 넘어가고 상당히 과정이 많이 나오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쓰기 읽으면 정리가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자, 판결할 때 근데 이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대요. 뭐라고? 이것은 권고적 효력만 있대. 권고적 효력이라는 건 뭘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참고할게. 결정은 누가? 재판, 사법부가, 판사가. 하지만 피고인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판결 설고 시 요 권고적 효력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알려주긴 해야 돼. 뭐를? 이 결과를. 피고인도 자기가 신청했잖아.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알려주면은 좀 뭔가 허술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네요. 자, 만약 제시번의 평균 결과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이유를 다른 판결일 때는 뭐 해야 된다?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 또 다를 때는 만약 이 재판 판결과 얘네들이 불일치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유 설명까지 해야 된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많은 과정들에 대한 특징 설명들이 아주 복잡하게 많이 나왔죠. 그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세밀하게 정리를 못하더라도 부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거 혹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올 때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안 푼 사람들이 좀 많아서 시간을 한 5분 드릴게요. 31분까지 하고 바로 문제풀이도 한번 연결해서 봅시다. 오늘은 저기 모의고사 해설을 못할 수도 있어. 오늘은 이제 문제 독해까지 분석까지 같이 한번 할 거예요. 아유 정말. 자, 38번 문제 유형부터 볼게요. 38번 문제는 뭐 찾으란 얘기니? 이 정도 보면 이제 여러 번 얘기했다. 그래? 내가 이거 여러 번 써줄 텐데 이런 유형은 뭐라고? 서술상의 특징. 전개 방식 맞아. 서술상의 특징은 주로 이제 소설에서 주로 얘기하고, 그치? 전개 방식 찾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전개 방식 문제 찾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방법도 여러 번 얘기해 줬지. 각 선택지에 대한 핵심 단어가 대응돼야 돼요. 우리 지문의 내용이. 자, 답은 왜 2번일까? 특정 제도가 무슨 제도? 오케이. 진행되는 절차는 지금 계속 봤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 정리하고 있었지. 끝났네. 답은 2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 봅시다. 1번 예비 배심원은 재판에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 함께하니? 아닌 것 같은데? 뭐는 안 돼? 형이 편견 안 됨.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릴 수 있니? 아니지. 원하지 않으면 안 열려. 근데 이거 반대는 되지. 원해도 안 열린 경우는 있어요 라는 특징 정리를 여기서 했었잖아. 그치? 그래. 그러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것들이 읽으면서 정리가 됐다면 바로 연결이 되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정리하는 효과가. 그쵸? 예비 배심원은 어디는 안 됐어? 모든 과정 평입 편결 안 됨. 평입 편결 안 됨이라고 얘기했던 정리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면서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찾으면서 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고 푸는 거야. 자, 3번은요. 배심원 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니? 무조건 출석하라는 얘기였지? 네. 무조건 출석해야 돼. 4번도 봅시다. 어디랑 연결되는지 정리한 거에. 자, 국민들의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판결까지 선고하니? 직접 판결 선고는 누가 하는 거야? 판사가. 자, 여기도 봐봐. 판결 선고는 누가 한다고? 재판부가. 이렇게 정리했잖아. 분명히 정리만 잘 하시면요. 이 정리한 거 안에서 내용 일치 문제 다 나와요. 내용 이해 문제까지도. 자, 재판장은 배심원의 판결과 다르게 판결하도 판결서에 관련된 내용 기재하지 않아도 되니? 아니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다를 때는 판결서에 대한 내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유 설명해야 된대. 그치? 이렇게. 그러면 답은 바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났을 때의 효과는요. 이거 그냥 풀리는 거야. 읽으면. 이해되니? 손독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정리하실 만큼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자, 문맥적 의미는 이거 그냥 바로 답 얘기합시다. 답은 1번이죠. 왜? 해답을 내렸다. 그리고 첫 번째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는 추상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죠. 비슷하네. 결정을 내렸다. 해답을 내렸다. 결정했다라는 단어로 유의어로 연결될 수 있는 거. 팀장을 내렸다. 이거는 뭐 구체적인 물건을 주는 거고, 유리문을 내렸다. 구체적인 물건을 내리는 거고, 가격은 플라이스를 내리는 거니까 답을 내리는 거랑 다르지. 주의보를 내렸다 할 때 이 내렸다는 어떤 느낌이니? 전국의 폭풍주의보를 알려주는 거지. 그쵸?
그러면 해답을 알려주었다 유의어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답은 1번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겠네요. 항상 유의어로 풀어볼 거 먼저. 자, 밑으로 갑시다. 이제 41번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볼게. 자, 여기 있네. 이유식. 그치? 이게 이유구, 요 부분이 지금 문제화된 거죠. 이 부분에 문제화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은 여기서의 특징들이 분명히 정리가 됐을 거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자, 해봅시다. 첫 번째는 배심원 기일에 요 기일에 출석한 사람은 40명이나 뽑았대요. 그럼 40명이 다 필요했을까? 여기서 뭐 한다고요? 그치. 추첨하는 거예요. 몇 명 추첨했어요? 14명. 14명 추첨했지. 자, 그러면 이 14명의 인원은 누구 더하기 누구니? 배심원 플러스 오케이, 예비까지. 그럼 예비는 우리 몇 명 준다고 했어? 5명. 배심원은 그럼 몇 명? 9명이네. 그러면 9명의 배심원은 언제 주는 거야? 중범죄, 무서운 범죄. 어? 어?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요 14를 보고 나서. 여기까지 됐니? 괜찮아? 자, 그러고 나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지. 질의응답을 하고 나면, 자, 3명을 이유부 기피 신청을 했고, 또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3명을 했어요. 이 3명은 누구누구 합친 숫자야? 배심원, 아니, 이 3명은 검사 측에서 이 3명을 좀 제외해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측에서 이 3명을 좀 제외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 요 기피 신청할 때 몇 명까지 된다고 했니? 9명일 때는. 5명까지 되겠네요. 그쵸? 일단 3명 썼고, 3명 썼고. 자, 그럼 확정된 배심원 수는 8명이래요. 그럼 요 3명은 이제 탈락이 된 거죠. 우리 몇 명 뽑아야 돼요? 14명 뽑아야 돼요. 14명에서 부족한 사람 몇 명? 6명. 그 6명을 어디서 뽑아? 여기서 또 뽑았어. 자, 그러면 지금 요 과정은 어느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야? 요 과정. 아까 돌고 돌고 돌고. 지금 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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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거지. 여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은 요 6명을 또 뽑았는데 또 신청했고 또 신청했네요. 그렇게 해서 3명으로 확정이 됐네요. 그럼 여기 몇 명이 추가돼요? 3명. 아까 8명이 3명이 추가됐으니까 지금 현재 인원 11명. 몇 명 부족해? 3명. 그리고 3명은 여기서 안 했으니까 바로 정. 그러면 현재 후보자 배심원은 몇 명이 된 거예요? 총 몇 명? 14명이 안 속네. 이거 다 더하는 사람 있더라고. 배심원은 14명이야. 알겠지? 그럼 요 사람들은 어디까지는 간 거야? 질의응답까지는 한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니? 아예 추첨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야? 40명에서 이 23명을 빼면 17명은 아예 질의응답도 없이 출석은 했어. 왜? 출석 안 하면 뭘 하니까? 과태료 오니까 갔어. 근데 추첨이 안 됐어. 근데 오히려 이거 갔던 사람들 얘기하면 다행이다. 추첨 안 돼서 다행이다. 왜냐면 그 재판 다 보고 있어야 되거든. 좀 힘들대.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 여기까지 읽어냈네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해봅시다. 3차에 걸쳐 필요한 수만큼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확정했니? 14명 다 확정했잖아. 배심원 9명 필요하고 5명 예비 배심원. 검사와 변호인 모두 자신들이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인원만큼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군. 최대 인원 몇 명? 5명이지. 각각 5명인데 여기가 지금 한 명이 빠졌네. 그렇죠? 않았군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선택지. 3번 선택지는요. 재판부에 정당하고 인정된 경우는 모두 9명이군. 자, 배심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기피 이유가, 자, 기피 이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재판부에 정당하고 인정된 부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 사람들은 배심원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정당하다고 인정되면은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야. 예. 제기된 기피 이유가 재판부, 그래, 이 사람 그래서 안 된다고 와서 그러면 제외. 이것도 되게 단어를 꼬아놓은 거잖아. 재판부에서 기피 이유가 정당해? 그러면 얘를 제외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5명이네. 응, 9명 아니네. 야, 이거는 그냥 산수네, 산수. 그럼 요 9명은 어디서 나온 거니? 그럼 추론 한번 해보자. 9명은. 그러면 9명 우리, 그래, 이것까지 합쳐서. 그치? 이것까지 합쳐서 9명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틀렸네. 답은 3번. 자, 배심원 후보 중 17명은 아무런 질문도 받지 못했네. 오케이, 맞고요. 1차에서는 9명의 배심원, 5명의 예비 배심원 두기로 결정했고 이것까지도 우리 읽어줬죠. 자, 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만큼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문제 풀 수 있는 뭐가 달라져요? 능력이 달라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못 읽고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이 뭐 국어를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야. 정리가 잘 되면 잘 돼. 정리한 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 손으로. 조금만 더 갑시다. 마지막 한 문제. 그럼 미리 언급합시다.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오늘 못했던, 요 하프 모의고사 해설은요, 제가 토요일 날 수업 이제 다른 수업에서 설명하고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아직 다 못 풀어서 많이들 못 풀어갖고, 다음 주 수업 있잖아요. 응. 목요일에 안 하고 일요일에 하고. 아니야, 저기 내가 경민고 언제부터 한다고 했지? 4월 27일. 그러면 목요일 날 와서 목요일까지 하고. 두 번은 여기. 아니, 그 주 27일에 그 주 목요일은 안 하는 거지. 다음 주인데. 21일부터는 영수가 바뀌고 국어는 27일부터 다 바뀌어.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국어는 그대로 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기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보니까 응. 다음 주 일요일이 응. 20. 이게 일요일을 이제 일, 월, 화, 수목으로 보느냐, 월, 화, 수목, 금토일을 보느냐의 차이거든. 월화수 금토일을 해서요. 자, 근데 뭐가 7시간이 근데 마지막 주 목요일은 안 오는 거잖아.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내신 대비 시간이 3월 27일부터 국어도 다 바뀔 거거든요. 광동고는 모두 목요일 날 오시면 돼요. 광동고는 알겠죠? 그리고 의고는 월, 토로 구성이 될 거예요. 토, 월, 토, 월. 그리고 경민이랑 의여고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 알려드렸죠. 그 친구들은 일요일 날 할 거고 시간대가 이렇게 좀 나뉠 겁니다. 언제? 오케이. 월토고 토요일 날 시간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수학 그 시간 앞에 할 생각이고. 자, 42번 문제 갑시다. 자, 보기의 사례를 이제 사례 적용 문제네요. 그럼 밑에 걸 이해 한번 해볼까? 자, 배심원으로 참석해달라는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가야 되겠네? 안 가면 과태료니까. 그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했다는 거는 어디까지는 뽑혔다는 거야? 추첨까지는 됐네. 그리고 배심원으로 선정까지 됐대요. 근데 배심원으로 선정됐다는 건 어떤 배심원인지 여기 설명은 안 했어요. 예비일 수도 있어요. 자, 증거조사가 진행됐고 교체 없이, 자, 배심원 교체 없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결혼이 없었던 것 같아. 유무죄에 대한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의에 참여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예비 배심원은 아니네. 그치? 예비는 아니네. 자,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조건 어디 나와? 마지막에 이 부분이지.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유죄와 무죄에 대해서 그래 다수결했잖아. 다수결할 거 아니야. 그리고 평결서 작성을 하고 재판장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네요.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는 양형을 여기서는 의견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1년에 지금 우리 이 과정을 여기다 다 집약해서 넣은 거네. 그치? 이 부분이. 그러면 자 밑에 선택지를 이제 판별 한번 해봅시다. 1번. 배심원 후보자 명부에 있었겠군. 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통보하는 거 어디서 얘기했니? 아까 명부에 있었다. 여기 있었네. 명부에 있었습니다. 명부에 있었던 사람들로 추출해서 통보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맞는 선택지. 자, 2번. 평의와 평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예비 배심원이 아니야. 배심원이겠지. 그치? 예비 배심원 아니라는 건 이미 여기서 우리는 읽어버렸네. 자, 배심원 수를 감안하면 해당 사건은 법정형으로 배심원 수 몇 명이었어? 몇 명? 7명. 7명이면 어떤 범죄? 경범죄? 뭐 경범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중범죄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그냥 법정형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겠군. 무서운 범죄는 아니었나 봐. 그죠? 경범죄라고 하면은 경범죄 처벌은 그거거든. 이렇게 배심원 안에 그냥 과태료 하지. 여러분들 이게 가다가 막 담배 피다가 이렇게 꽁쳐버리는 사람들 있지. 그러면 가서 바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되고. 그러니까 잘 버려 나중에 혹시. 자, 그럼 3번까지는 맞고요. 4번 봅시다. 판결서를 감안하면 재판부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 없이 논의가 진행됐고, 이건 무슨 말이지? 그치. 이렇게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요 만장일치여야 돼요. 여기 연결 안 되겠네. 그치? 네. 왜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으니까 재판부에서 재판부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으로 책정해 주시고 5번까지 읽어봅시다. 판결서와 판결을 감안하면 양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겠건. 왜? 무죄니까. 당연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줬는데, 자, 정리하면서 읽는 과정 되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알겠지? 이 정리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언급하고, 잠깐만. 일단 오늘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조금 더 안내 드릴게요.